99%의 학원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마케팅의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이 마케팅을 해주겠다는 개인부터 이 업체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학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을 한 번이라도 최근에 해보신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전화뿐만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기까지도 하죠. 마케팅 회사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개인 마케팅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사실 제대로 해주는 회사 그리고 개인도 있지만 분명 대부분 그냥 대충 하고 자영업자의 피를 그냥 빨아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마케팅 없이는 그냥 뒤처져 버리는 시대가 오니까 사실상 마케팅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마케팅을 하기에는 또 바쁘고 무리가 있어서 대부분 누군가 마케팅을 그냥 해주겠다고 찾아오면 의뢰를 맡겨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선택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이게 바로 사업을 좀먹는 지름길의 시작임을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원 마케팅은 바로 블로그 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맘카페 마케팅이나 인스타 마케팅도 있죠. 하지만 이 브랜딩 블로그 대행을 통해서 브랜딩 블로그를 만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맘카페 마케팅의 경우에는 별로 추천드리지가 않는 마케팅입니다. 요즘에는 이 맘카페에서도 단속이 좀 심해지기도 했고, 사실 이 직원이 일반 회원인 척 침투를 해서 질문을 남기고 답글을 남겨서 일명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조작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게 예전에는 정말 많이 사용했고 또 효율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게 사실 조작이라는 걸 아는 회원들이 또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특히나 학원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지만 학원은 좀 다른 업종이죠. 그리고 이제 인스타의 경우에는 10대와 20대가 주 이용 연령층이기 때문에 사실 타겟층이 좀 애매하기도 하지만, 이 인스타라는 플랫폼 자체가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상 이 좋은 효율을 뽑아내려면 상당한 비용과 노력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브랜딩 블로그를 하거나 이 브랜딩 블로그를 대행을 맡기게 되는데, 이 가장 일반적이면서 대표적인 학원 마케팅에 속하죠. 블로그 대행은 한 달 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학원 홍보에 대한 글을 써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고 고객들이 내원할 수 있게 브랜딩 블로그를 대신 운영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학원의 브랜딩 블로그를 맡아주고 편하게 글까지 주기적으로 써준다고 하니까 의뢰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브랜딩 블로그 대행을 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한 달 안에 학생 한두 명만 이걸로 인해서 들어오면 마케팅 투자 비용은 그냥 뽑아버리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또 글이 다 쌓이게 되면서 학원 브랜딩하고 홍보에도 효과가 있을 테니까 아마 대부분 이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학원에 대한 연혁이나 커리큘럼 등을 전달해주고 이를 토대로 글을 작성하고, 또 학원의 이미지 혹은 그 글과 관련된 이미지를 적절하게 내용 안에 배치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합니다. 이게 정말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것처럼 블로그를 구축해 놓기 때문에 학원을 검색하거나 지역에 있는 학원을 찾아볼 때 학원에 대한 글을 읽어서 신뢰도를 높이고 내원 상담을 받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렇게 수십 개 그리고 수백 개의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가면서 블로그의 노출을 최대한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브랜딩 블로그 대행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그냥 쓰기보다는 이 적절한 키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적절하게 제목 그리고 내용 안에 잘 배치를 해서 노출을 높이고, 그리고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장치를 최대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행 업체나 개인은 이 네이버 블로그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와서 브랜딩 블로그를 운영해 주겠다고 하고 업체를 설득해서 계약을 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로 위험한 마케팅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블로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원의 사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정보나 사진을 몇 개 전달을 해주고 그 사람이 수십 개의 우리 학원에 관한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이 전문성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거의 모든 업체는 대행사의 메커니즘과 구조를 모르고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글을 작성하고 어떤 식으로 대행을 하는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맡기는 것이 좋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블로그를 운영해 주겠다는 그 말에 넘어가서 맡기는 것은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여도 사실 대행은 웬만하면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아마 잘 알고 있다면 블로그 대행을 사실 맡기지도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도 직접 대행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구조와 메커니즘으로 운영을 하는지를 알고 있고 또 이게 정말로 효율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상 브랜딩 블로그라는 것이 우리 학원을 소개하고 우리 학원의 커리큘럼을 홍보하는 건데 과연 이 고객이 블로그를 보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내 학원 간판을 보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듣고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고객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도 않죠. 그래서 이 블로그 대행의 효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더 말씀드릴게요.